그럼 지금부터 준결승 제1조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대통령 임의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기가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문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간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시현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임덕이란 절름발이 의미하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지도력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직접 출마할 때 레임덕이 강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며 연임제의 레임덕 기간은 적어도 다임제보다 짧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 측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대통령 연임제를 허용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재 연임제는 단임제보다 효율적이라는 인식 덕에 연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법부 사회법 연구소에 제시한 T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임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대통령 임기와 업적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실제로 이에 대한 사건 관계는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에 관한 의문점과 더불어 연임제를 실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또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대 측 발언을 해주시는데요. 자유롭게 찬성 측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발언 시작해 주시죠. 발언 회랑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입니다. 네. 방금 찬성 측에서 찬성하는 근거로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만약 임기가 5년으로 정해진 경우 대통령은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저희의 정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 대통령은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공모하는 정책보다는 대중의 민심을 얻기 위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는 정책들만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그럼 단임제에서는 그러한 그냥 그저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 같은 거는 발현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다기보다는 적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임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 대통령이 또 다시 대중의 힘을 얻어야만 당선이 가능한데 오늘 연임제의 경우 그럴 필요 없이 한 번 임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대통령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중의 눈치를 덜 보면서 정책을 시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치를 덜 본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말한 것은 아예 대중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대중의 여론의 눈치를 조금은 봐야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혹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아시나요? 이 대통령이 연임을 했을 경우 이러한 대중 눈치 보면 포퓰리즘 정책만을 시행하다 보면 이게 더 사회 진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포퓰리즘 정책만을 시행했을 때의 문제지 아까 말했듯이 정기적 계획도 병행해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포퓰리즘 정책만을 펼칠 수 있다는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시민의식이 전 1980년대나 90년대보다 더 발달되었고 디지털화로 인해서 정보가 저희에게 인터넷만 들어가도 오늘 어떤 정치인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들은 더 의식이 높아지고 오히려 일반 시민께서 더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더 4년 연임제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포퓰리즘 정책의 실제 사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여러 나라 국가의 사례를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고 밝혔고 이에 무상복지, 과도한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2019년까지 국가 파산과 여러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국민을 지나치게 퍼주는 복지 정책이 몰두하였는데 이로 인해 1993년에는 국가 부채율이 100%를 넘어
아예 그 권력을 싹 놓는 것이 아닌 다음번에 우리 당이 또 우세하게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단임제에서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만족감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반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그 제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말씀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럼 찬성적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레임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임덕은 진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는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경우 현 대통령에게 힘이 가지 않아 오히려 행정부가 대통령이 이끌고 하는 바로 국가를 몰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임제를 할 경우 4년보다 더 긴 5년이므로 오히려 임기 초반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효율적이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대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 2018년에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이 담긴 법안이 이미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국가 정치에 박식한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면에 연임제 안에 가려진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긴 하지만 법이 올바른지 부작용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국민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실시할 경우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임제의 경우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포퓰리즘 정책은 그 일시적으로 후반기에 이렇게 경제 분위기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경제적인 침체가 옵니다. 따라서 원래 경기라는 것은 안정적이어야 가장 좋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기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대통령 임기 연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장기대권 소위 국제 정치를 이어가기 위한 일환 정도입니다. 연임제를 도입한다면 과학적인 것이 국제시대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개인의 능력보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내용이 결정돼서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 이외 연임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 마지막 발언 해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네, 반대 측에서 주장하신 연임제는 단임제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연임제는 국제조건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물론 존중해야 할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장한 장기적 정책 수립 그리고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레임덕 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오히려 더 중요시 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2022 전라북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 제1경기 승리팀은 강릉 일반입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저희는 그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서 찬성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제 기존 대통령기는 5년이었는데 이제 연임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게 되는 기간이 늘어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생각이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투표로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을 봤을 때 5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 운영을 잘 못할 경우에는 투표로 심판하기 때문에 연임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 측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기조연설 맡게 된 마진우성팀 토론자 정현진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에 반대하는 당입니다. 첫 번째, 연임제는 포퓰리즘 정책을 심화시킵니다. 연임제 하에서 최초 임기 내에는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소신 있는 행정이 사라지고 포퓰리즘 정책이 휩싸여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임제는 평화로운 정부 교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임제 하에서 재선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임제는 재선이 불가능하여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이외 연임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 측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반대 측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1회당 발언 시간은 최대 2분입니다. 네. 네, 찬성 측 토론자분께서 5년 연임제라고 말씀을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5년 연임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은 총 10년이라는 시간을 한 대통령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임기 때는 5년 단임제와 다를 바 없이 5년이라는 시간을 한 명의 대통령이 지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임기부터는, 그러니까 5년 단임제와 별 다를 바 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임기 때부터는 단임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 연임제를 시행을 한다면 오히려 첫 5년은 단임제 운영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임제를 시행할 경우 국정 운영 능력이 임기 말에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연임제를 하여 10년 동안 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첫 5년은 레임덕 현상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레임덕 현상은 주로 다임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다임제 국가의 대통령의 혹은 정치인의 국정 운영 능력이 임기 말로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임덕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임덕 현상은 충분히 임기 초기에도 대통령의 측근이나 가족의 비리로 인해서 국민 지지율을 잃는다면 충분히 임기 초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초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기 초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두 번째 연임될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은 첫 번째 임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연임제가 더 두 번째 임기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을 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임제 10년과 단임제 10년을 비교해봅시다. 레임덕 현상을 만약 고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 5년을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연임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역사로 볼 때 정치학자인 레리 사바토 교수가 말씀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업적이 있어서 두 번째 임기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도 미국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의 역사 동안에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단 6명에 불과합니다. 46대 동안에 45명의 대통령을 했는데,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은 22대하고 24대 대통령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단임제를 통해서 단임제를 한 대통령은 26명이 되고요. 중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19명이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실패한 대통령을 살펴보자면, 호드는 경제난으로 인한 문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연임을 실패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반이민 정책을 실행해서 포퓰리즘이라는 그 인식을 얻게 돼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제를 시행해도 국민들이 투표로 충분히 심판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그 일반 시민들의 의식을 보면 사실 부정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한 정책을 좀 더 입에 올리거나 언론도 그런 기준으로 이제 약간 실패한 정책들 이제 실패한 정책들을 주로 보도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다. 이제 개인의 경우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그 연임제를 반대하는 논거에 있어서 그 국민이 혹은 언론이 좀 더 부정적인 업적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됩니다라고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저 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한 인간으로 대우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만 언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대통령의 정책을 평가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는 사실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6년도 있습니다. 근데 찬성측 토론자분께서 굳이 5년 연임제를 주장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연임제 기간이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저희는 그 기간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임기 때 국정을 잘 수행했으면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둘의 임기를 합치다 보면 4년, 5년, 6년보다 더 긴 기간이 됩니다. 그렇기 되면은 효율적인 정책을 더 긴 시간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반대 측. 그 반대측 기조연설 마무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자 분께서는 그 연임제의 기간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임제 기간은 매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임제는 포퓰리즘 정책을 심화시키고 단임제는 평화로운 정부 교체가 가능한 연임제는 정부 교체의 심화로 부정부패가 만연해진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그 연임에 찬성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그 논거에 따라서 만약에 잘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하셔야 하고 만약 못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을 그 연임이 되기 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민주적인 다양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사고뭉치팀과 마지노선팀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격려의 의미로 상호가 문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전라북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준결승 제2경기 승리팀은 마지노선 팀입니다. 네, 그러면 10분간 쉬고 다음 결승에서 감노을박 팀과 마지노선 팀의 결승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전라북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기조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대통령 기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문제의 근거를 세 가지로 들어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기가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연임제로 중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임기가 긴 연임제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한순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미래의 성과가 날 수 있으므로 연임제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임덕이란 젊은 말이 공이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지도력의 임팩트 성질이 있는 말인데요.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직접 출마할 때 레임덕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연임제 레임덕 기간은 적어도 단임제의 경우보다 훨씬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 측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기조연설을 맡게 된 마지노선팀 토론자 이성경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문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연임제는 포퓰리즘 정책을 심화시킵니다. 연임제 하에서 최초의 임기 내에서는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소신 있는 행정에 사라지고 포퓰리즘 정책에 휩싸여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임제는 평화로운 정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연임제 하에서는 재선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임제에서는 재선이 불가능하여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없습니다. 연임제는 정쟁 유착이 심하고, 세 번째, 연임제는 정쟁 유착이 심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집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인 교류를 하는 세력들은 현직 대통령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연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반대측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1분 발언은 시대 2분입니다. 네, 천성측 토론자분께서 연임제는 중간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임제에서도 총선이나 지선 후 중간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임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대통령은 5년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년 4년이면 언젠가 10년에 한 번씩은 좀 겹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비효율성을 딱히 생각하시는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에 따른 비효율성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선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연임을 통해서 국회와 동시선거를 하신다는 말씀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선거를 통해서 정당의 통일성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러므로 완전 서로 다른 정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는 것보다 같은 그 뜻을 가진 정당이 같이 있는 것이 더 정책 추진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국회를 한 번 쓰는 것을 한 정당에 이렇게 다수의 표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정당에게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를 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 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국민이 보기에 자신이 더 지지하고 올바르게 보이는 정당을 선호할 것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당이 다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으면서 그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대통령이 이 정당이니까 국회의원이 이 정당을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 사례는 없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논문에 보면 대통령의 연임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논문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측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5년 단임제에서는 단기적 정책의 수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면 그 대통령은 단임제건 연임제건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하면
이제 그리고 또 그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차기 대선에서 같은 여당 후보를 다시 한번 뽑아서 장기적인 정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같은 정당의 후보를 뽑아서 그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정당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확정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천상축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장기적인 정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의 경제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까? 장기적 정책은 말 그대로 장기간의 기간을 가지고 수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장기적 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겠죠. 네, 그 장기적인 정책이 만약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차기 대선 후보들도 그 공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약을 내걸 것이고 국민들은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장기적인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유지를 시킬 명분은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 계획의 예시로 경제정책 중에 하나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공식적으로는 11년 1월에 발의됐고, 다음 12년 10월에 1차 추앙 발표, 다음 13년 4월에 최종 제안 단서, 다음 다시 2년이 지난 2015년에 그 수정 과안돼서 발표된 총 5년의 기간이 걸쳐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는데요. 이게 과연 단임제의 경우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분히 처음에 장기적인 정책으로 단임제 대통령을 발표하더라도 그 장기적인 정책이 독일의 법원 사례와 같이 이렇게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다음 대통령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레임덕 현상은 단임제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레임덕 현상은 대통령의 임기말 권력 구조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레임덕은 대통령의 능력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지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대통령이 뭔가 국정 운영에 그런 효율성이 없다면 조기에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기에 레임덕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히려 단임제가 더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초기에 레임덕이 발생하다고 볼 수 있는 지지율이 33%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행정부 사람들께서 반발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국민을 그 대통령이 바라보자 하는 바로 이끌 수가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 안에 레임덕이 발생하면 4년 안에 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대통령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연임제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레리 사비토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리 사바토 교수는 연임하게 되는 대통령은 재선되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단임 연임제에서도 재임 시에 충분히 레임덕 현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임기말 지지율을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게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모두입니다. 반면에 그 연임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임제 국가인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의 지지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그 단임제에서 그 레임덕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노태우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레임덕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대통령이 그렇게 레임덕이 또 발생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연임제는 정경유착의 심화로 구태 부정부패가 만연해집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거나 독보적인 요를 하는 세력들이 현직 대통령을 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기기간이 긴 연임제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과가 날 수 있으므로 연임제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